서울 마포구 성미산 자락 좁디 좁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정든맛 반찬가게. 겨우 평수로 따지면 10평 남짓한 이 작은 가게 앞에 매일 아침 7시부터 줄이 서기 시작한다. 어머, 또 줄 섰네. 저 아줌마 도대체 뭘 파는 거야? 동네 주민 김순자 씨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중얼거린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은 20년간 공실이었던 곳이다. 월세가 비싸다고 골목이 너무 안쪽이라고 누구도 선뜻 들어오려 하지 않던 그곳에 어느 날 갑자기 정든맛 반찬 가게라는 간판이 걸렸다. 주인은 68세 박정순 여사. 동네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얼굴이었다. 키 160cm 정도의 단정한 체구에 항상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새벽 4시부터 가게에 나와 조용히 반찬을 준비한다. 저 아줌마 혼자 사나 봐. 매일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던데. 그런데 진짜 신기하네. 첫날부터 손님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 동네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사실 박 여사의 가게가 이상한 건 단순히 손님이 많다는 것만이 아니었다. 다른 반찬 가게들과는 확연히 다른 점들이 있었다. 우선 반찬 종류가 무려 30가지가 넘었다. 웬만한 대형마트 반찬 코너보다도 다양했다. 잡채, 장조림, 깻잎찜,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부터 시작해서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연근조림, 우엉조림, 가지나물 같은 것들까지. 더 놀라운 건 맛이었다. 아니, 이 깻잎찜 맛 좀 봐. 우리 시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야. 장조림도 그렇고 이 잡채도 그렇고. 뭔가 옛날 맛이 나는데 더 깔끔해. 손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사는 끝이 없었다. 특히 중년 이상의 고객들은 어릴 때 먹던 그 맛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정작 박 여사 본인은 매우 조용했다. 손님들과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았고 주문을 받고 포장해주는 것 외에는 말을 아꼈다. 가격도 다른 가게보다 특별히 싸지도 비싸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손님들은 계속 찾아왔다. 저기 새로 생긴 반찬 가게 가봤어? 진짜 맛있어. 어디? 성미산 올라가는 골목 안쪽에. 줄 좀 서야 하긴 하는데 정말 맛있어. 입소문은 SNS를 타고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다. 특히 인근 대학생들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숨은 맛집으로 통했다. 여기 반찬 진짜 맛있다. 집밥 생각날 때 최고야. 사장님이 진짜 요리 잘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맛있게 하려면 보통 실력이 아닌데. 한 달 만에 박 여사의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핫한 곳이 되었다. 주말이면 홍대에서 심지어 강남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다. 여보, 나 오늘 반찬 사러 성미산까지 갔다 왔어. 어디까지? 그 유명하다는 반찬 가게. 줄 1시간 섰는데 정말 맛있더라. 동네 주민들은 처음에는 좋아했다. 우리 동네에 맛있는 가게가 생겼다고. 하지만 점점 복잡해지는 골목길을 보며 불편함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주차할 곳도 없고 사람들 너무 많이 와서 시끄러워. 그런데 진짜 신기해. 저 아줌마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다. 박 여사는 동네 사람들과 거의 섞이지 않았다.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 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만드는 음식은 마치 이 동네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사람처럼 한국인의 입맛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뭔가 수상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동네 반찬 가게 사장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질투와 의심의 시선이 시작되고 있었다. 20년째 이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맞은편. 우리 집 반찬 사장 이미숙 시오시비는 특히 못마땅해했다. 20년 동안 이 자리 지키면서도 저렇게 손님 많을 때가 없었는데 저 아줌마 뭔가 특별한 게 있나? 하지만 박 여사는 여전히 조용했다. 새벽 4시에 나와서 밤 9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다. 손님들에게는 항상 정중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사장님, 어디서 요리 배우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 출신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돌아오는 건 정중하지만 짧은 대답뿐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박 여사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이름, 나이 정도? 하지만 가게는 더욱 번창했다.
이제는 예약까지 받기 시작했다. 죄송한데 내일 잡채 5인분이랑 장조림 3인분 예약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랑 연락처 알려주세요. 예약 시스템까지 도입된 동네 반찬가게. 이제 성미산 골목의 정든맛 반찬가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게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박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어딘가로 향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골목 끝으로 사라져갔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맞은편 이미숙 씨는 중얼거렸다. 저 아줌마.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정든맛 반찬가게가 문을 연 지 3개월. 이제 박정순 여사의 가게는 단순한 동네 반찬가게를 넘어서고 있었다. 여보, 이거 봐. 우리 동네 반찬가게가 인스타그램에 떴어. 김순자 씨가 남편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흥분했다. 화면에는 해시태그 성미산 맛집 해시태그 정든맛 반찬가게 해시태그와 함께 박 여사가 만든 잡채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좋아요가 무려 3,000개를 넘어가고 있었다. 댓글도 가관이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잡채는 진짜 예술. 장조림 먹고 울 뻔했어요. 할머니 생각나서. 이 동네 사는 게 부러워요 유유. SNS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평일에도 홍대 앞 주차장이 만차가 될 정도였다. 주말이면 아예 골목 전체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하지만 정작 화제의 중심인 박 여사는 여전히 조용했다. 카메라를 들이대는 손님들에게도 정중히 거절의 뜻을 표했다. 죄송한데 사진은 음식만 찍어주세요. 사장님도 같이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식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박 여사의 음식 실력은 정말 대단했다. 같은 재료를 써도 다른 맛이 났다. 특히 잡채는 정말 예술이었다. 당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았고 야채들의 조화가 완벽했다. 이 잡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집에서 똑같이 해봐도 이 맛이 안 나요. 박 여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당면을 삶을 때 딱 7분 30초. 그리고 찬물에 3번 헹구고요. 야채는 각각 따로 볶아서 나중에 섞어야 해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손님들이 집에서 똑같이 해봐도 그 맛이 나지 않았다. 뭔가 특별한 비법이 더 있는 것 같았다. 특히 박 여사의 장조림은 입소문이 자자했다. 고기는 부드럽고 간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밥 한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질 정도였다. 사장님, 이 장조림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간장 1컵, 설탕 반 컵, 물 2컵. 그리고 박 여사는 친절하게 레시피를 알려줬다. 하지만 역시 집에서 해보면 똑같은 맛이 나지 않았다. 뭔가 빠뜨린 게 있나? 아니면 특별한 간장을 쓰시는 건가? 손님들의 궁금증은 날로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케이블 방송국 PD가 가게를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저희 우리 동네 맛집 기행 프로그램 PD입니다. 혹시 촬영 가능할까요? 박 여사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TV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문의하세요. 성미산 반찬 가게가 너무 유명해져서요. PD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다시 찾아왔고 그 다음 주에도 왔다. 심지어 다른 방송국 PD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나왔습니다. KBS 아침마당 작가인데요. TVN 집밥 백선생에서 방송 출연 제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박 여사는 모든 제의를 정중히 거절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장사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방송사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궁금해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왜 방송 출연을 거부하는 걸까? 그러던 중 한 푸드 블로거가 가게를 찾아왔다. 유명한 맛집 블로거 먹방 여왕 이현주 32씨였다. 와,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구나. 이현주는 박 여사 모르게 가게 곳곳을 촬영했다. 그리고 음식 하나하나를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 이상해. 이 정도 실력이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현주의 눈에 띈 것은 박 여사의 손놀림이었다. 야채를 써는 칼솜씨, 불 조절하는 타이밍, 간을 맞추는 감각. 모든 것이 전문가 수준이었다.
사장님 혹시 요리 전문적으로 배우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래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현주는 확신했다. 이건 그냥 오래 한 수준이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의 실력이었다. 그날 밤 이현주는 블로그에 리뷰를 올렸다. 성미산 정든맛 반찬 가게 사장님의 정체가 궁금하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운 분일 텐데 왜 동네 반찬 가게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방송 출연을 거부할까? 음식 맛으로만 보면 웬만한 요리사보다 실력이 뛰어나다. 특히 잡채와 장조림은 정말 예술 수준. 하지만 사장님은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으려 한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 글이 올라간 후 박 여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저 사장님 정체가 뭐야? 혹시 유명한 요리사 출신 아닐까? 아니면 호텔에서 일했던 분? 추측들이 난무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한 고객이 박 여사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사장님,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인데 혹시 특별한 음식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가 이 집 잡채를 너무 좋아하셔서. 박 여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칠순잔치에서 박 여사가 만든 음식들이 화제가 되었다. 잡채는 물론이고 갈비찜, 전복 요리, 심지어 디저트까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요리들이었다. 이건 호텔급 아니야? 아니, 이게 반찬 가게 사장님이 만든 거야? 이 소문이 퍼지면서 박 여사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졌다. 그리고 그날 밤 박 여사는 또다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가게를 나섰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그녀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맞은편 우리 집 반찬 사장 이미숙 씨였다. 오늘은 꼭 알아내겠어. 저 아줌마 정체가 뭔지. 정든맛 반찬 가게가 대박을 친 지 4개월째. 이제 동네 상권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 성미산 골목 입구에는 정든맛 반찬 가게 가는 길이라는 손글씨 안내판까지 등장했다. 주말마다 관광버스까지 들어오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 호황 속에서 정작 동네 기존 상인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우리는 장사가 안 되는데 저 집만 잘 되니까 속상하지. 맞은편 우리 집 반찬 이미숙 씨는 하루 매출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될 때가 많았다. 20년 단골들도 하나둘 박 여사 가게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다. 이미수가 미안한데 요즘 저 새로 생긴 집 반찬이 맛있다더라. 한번 가보자. 20년 단골 박경자 시 65의 말에 이미숙은 가슴이 쓰렸다. 언니, 나도 20년 동안 정성껏 했는데. 그렇긴 한데 워낙 입소문이 나서. 한 번만 가보자. 단골들이 떠나는 건 개인적인 배신감까지 들게 했다. 더욱 화가 나는 건 박 여사가 특별히 값을 싸게 받거나 서비스를 더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었다.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미숙은 몰래 박 여사 가게 반찬을 사서 맛을 봤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이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같은 잡채인데 완전히 달랐다. 당면의 식감부터가 다르고 야채의 조화도 완벽했다. 간도 절묘했다. 이건 집에서 해먹는 잡채 맛이 아니야. 이건 정말 전문가가 만든 맛이네. 이미숙뿐만 아니라 동네 다른 식당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골목 안쪽 할머니 손맛 식당 사장 정수진 씨 48도 마찬가지였다. 손님들이 저 반찬 가게 반찬 사서 우리 집에서 밥만 시켜 먹어. 말이 되냐 이게? 정수진은 박 여사를 직접 찾아갔다. 사장님 죄송한데 상생 좀 해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하지만 박 여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제 일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같은 동네 상인인데.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이미숙은 결심했다. 박 여사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뭔가 수상해. 보통 사람이 저런 실력을 가질 수 있나? 이미숙은 동네 아줌마들을 모았다. 우리 다 같이 저 아줌마 정체 알아내자. 그래. 나도 궁금해 죽겠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동네 아줌마 정보망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박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일단 박 여사의 일과는 규칙적이었다. 새벽 4시에 나와서 밤 9시에 들어간다. 중간에 외출하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 시간에는 반드시 가게를 비웠다. 저 시간에 뭘 하는 거지? 은행 가는 건가? 아니면 재료 사러 가는 건가? 추측만 무성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늘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나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다. 김순자 씨가 우연히 박 여사의 쓰레기 봉투를 보게 됐는데 그 안에 특이한 영수증이 있었다. 이거 뭐야? 러코던 블루솔?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요리학원 수강료 영수증이었다. 그것도 엄청나게 비싼 고급 요리학원. 이게 뭐 하는 곳이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학교의 서울 캠퍼스였다. 수강료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다. 헐. 저 아줌마가 이런 데 다녀? 반찬가게 하면서 요리학원을 다닌다고. 이 정보는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다. 그래서 그렇게 맛있게 하는구나. 그런데 왜 숨기는 거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의혹은 더욱 커졌다. 반찬가게 하면서 그런 비싼 요리학원을 다닐 이유가 뭘까? 이미숙은 더욱 본격적으로 뒤를 캐기 시작했다. 박 여사가 오후 3시에 나가는 길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다. 첫 번째 추적에서는 놓쳤다. 지하철역에서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두 번째 추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 여사는 마치 뒤따라오는 걸 아는 것처럼 교묘하게 움직였다. 저 아줌마 뭔가 훈련받은 사람 같아. 세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성공했다. 박 여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그리고 청담동의 한 고급 빌딩으로 들어갔다. 이미숙은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박 여사가 12층을 누르는 걸 확인했다. 12층에는 러코던 블루솔이 있었다. 정말 요리학원을 다니는구나.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박 여사가 학생이 아니라 강사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점이었다. 저 아줌마가 가르치는 거야?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들어 보니 확실했다. 박 선생님, 오늘 수업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오늘은 한식 기초 양념 만들기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말투가 평소와 달랐다. 훨씬 자신감 있고 전문적이었다. 역시 박 선생님 수업이 제일 인기 많아요. 학생들이 정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이미숙은 충격에 빠졌다. 박 여사가 단순한 반찬가게 사장이 아니라 요리학원 강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왜 반찬가게를 하는 거지? 요리학원 강사면 돈도 더 많이 벌 텐데. 더 큰 의문이 들었다. 박 여사는 왜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이미숙은 동네 아줌마들을 소집했다. 여러분, 큰일 알아냈어요. 뭔데? 저 박 여사 요리학원 강사예요. 헉. 그런데 왜 숨기는 거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동네는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았다. 요리학원 강사가 왜 반찬 가게를 해? 그리고 왜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거야?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궁금증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커져만 갔다. 박정순,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 이미숙의 폭로 이후 동네는 완전히 뒤집어졌다. 박 여사가 요리학원 강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었구나. 요리학원 강사가 직접 만든 반찬이라니. 하지만 정작 박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가게를 운영했다. 늘어나는 질문들에도 여전히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다. 사장님, 정말 요리학원 강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요리 가르치세요? 한식입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숙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있을 것 같았다. 요리학원 강사가 왜 반찬 가게를 하겠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이미숙은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섰다. 인터넷으로 러코던 블루솔 강사진을 검색해봤다. 박정순.
그런데 신기하게도 박정순이라는 이름의 강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없었다. 이상하네. 분명히 강사라고 했는데. 이미숙는 직접 요리학원에 전화를 걸어봤다. 안녕하세요. 박정순 강사님 수업 듣고 싶은데요. 박정순 강사님이요? 잠시만요. 저희 정규 강사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봤는데. 혹시 특별 강사님이신가요?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담당자가 다시 말했다. 아, 박정순 선생님이시군요. 특별 강사님이세요. 5월 2회 정도 특강을 하시는데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VIP 과정입니다. VIP 과정이요? 네, 유명 셰프들이나 요식업계 종사자들만을 위한 특별 과정이에요. 이미숙은 더욱 놀랐다. VIP 과정 강사라니. 혹시 박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이미숙은 혼란스러웠다. 박 여사가 단순한 요리학원 강사가 아니라 VIP 과정을 가르치는 특별 강사였던 것이다. 도대체 저 아줌마가 누구야? 이미숙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다. 요리업계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연락을 취해봤다. 언니, 혹시 박정순이라는 요리사 알아? 박정순? 어디서 일하는데? 르꼬르동 블루에서 특강하는 사람인데.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설마. 그 박정순? 그 박정순이 누군데? 언니, 그분 정말 유명한 분이야. 대한항공 VIP 라운지 요리사 출신이야. 항공사 요리사? 응, 그런데 그냥 요리사가 아니라 VIP 케이터링 전담 요리사였어.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들 기내식 만들던 분이야. 이미숙은 입이 벌어졌다. 진짜? 그분 정말 실력이 대단해. 한식뿐만 아니라 양식, 일식, 중식 다 해. 특히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근데 몇 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어. 사라졌다고? 응, 항공사 그만두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업계에서 다들 궁금해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반찬 가게 하고 있어. 뭐? 진짜? 전화 너머 친구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그분이 정말 반찬 가게 해? 말도 안 돼. 진짜야. 우리 동네에서 4개월째 하고 있어. 헐. 그럼 그 맛있다는 반찬 가게가. 맞아. 박정순이 하는 거야. 이미숙은 더 자세한 정보를 물어봤다. 그 사람이 왜 항공사를 그만뒀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었어. 그 후로 연락이 끊겼고. 남편이? 응, 아마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정리하고 어디 가서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아. 전화를 끊은 이미숙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박 여사가 단순한 반찬 가게 사장이 아니라 항공사 VIP 케이터링 출신의 유명한 요리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거지? 이미숙은 다른 아줌마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알아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모였다. 저 박 여사, 대한항공 VIP 요리사 출신이래요. 헉, 대통령 기내식도 만들던 분이래요. 진짜?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여기 온 거래요. 아줌마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력이 좋았구나. 근데 그런 분이 왜 우리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거지? 뭔가 슬픈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이제 박 여사를 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 뭔가 깊은 사연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이미숙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질투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동정심도 들었다. 저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남편을 잃고 혼자서 이런 작은 가게를 하고 있다니. 그날 밤 이미숙은 박 여사 가게 앞을 지나다가 불이 켜져 있는 걸 봤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저 시간에 뭘 하는 거지? 창문 너머로 살짝 들여다보니 박 여사가 혼자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사진이었다. 중년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아마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인 것 같았다. 박 여사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이미숙은 괜히 죄책감이 들었다.
지금까지 박 여사를 경쟁 상대로만 생각하고 뒤를 캤는데 그녀도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다. 내가 너무했나? 박 여사의 정체가 알려진 후 동네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에 질투심이 동정심으로 그리고 존경심으로 바뀌어 갔다. 그런 실력을 가진 분이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신다니 영광이야. 그런데 혼자서 얼마나 힘드실까? 특히 박 여사가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다. 하지만 정작 박 여사는 변한 게 없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나와서 묵묵히 일했고 손님들에게는 정중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변화가 시작됐다. 혼자 사는 동네 할아버지 김철수 씨 75가 가게를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박 여사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관심을 보였다. 아니야,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 뭘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옛날에 우리 마누라가 해주던 미역국이 생각나는데. 박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끓이기 시작했다. 30분 후 따끈한 미역국이 나왔다. 드셔보세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이 커졌다. 이게 바로 그 맛이야. 우리 마누라가 해주던 바로 그 맛.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얼마예요? 그냥 드세요. 서비스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괜찮아요. 할아버지, 앞으로 입맛 없으실 때 언제든 오세요. 이 일이 있은 후부터 박 여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반찬을 파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혼자 사는 동네 할머니들에게는 반찬을 조금씩 더 담아주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것도 드세요. 몸에 좋아요. 아니야, 돈 더 내야지.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든든한 한 끼가 될 수 있도록 밥과 국을 서비스로 주기 시작했다. 사장님, 이렇게 많이 주시면. 괜찮아요. 잘 드세요. 동네 아이들이 심부름 와서 용돈이 부족할 때는 그냥 주기도 했다. 아줌마, 돈이 좀 모자라는데. 괜찮아. 다음에 줘. 박 여사의 이런 마음씨가 알려지면서 동네 사람들의 마음도 더욱 따뜻해졌다. 저런 분이 우리 동네에 계셔서 고마워. 진짜 마음씨가 따뜻하셔. 하지만 박 여사의 진짜 변화는 배달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동네에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박 여사는 직접 반찬을 배달해주기 시작했다. 할머니, 반찬 가져왔어요. 어머, 직접 와주셨어요? 집에서 드시기 편하게 작은 통에 담아왔어요. 박 여사는 배달을 갈 때마다 안부도 물어봤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음식보다 이런 관심과 대화가 더 소중했다. 우리 며느리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정말 고마워요. 박 여사의 배달 서비스는 입소문을 타고 더욱 확산됐다. 하지만 박 여사는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만 배달을 했다. 배달비는 안 받아요. 그냥 가는 길이에요. 이런 박 여사의 마음씨에 감동한 손님들은 더욱 자주 찾아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했다. 거기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야. 음식도 맛있고 마음씨도 따뜻해. 진짜 정성껏 해주셔. 한번 가보면 알 거야. 소문은 SNS를 통해 더욱 빠르게 퍼졌다. 성미산 반찬가게 사장님 진짜 천사세요 유유. 혼자 사는 할머니들한테 무료 배달까지 해주신다니. 음식도 맛있지만 마음이 더 따뜻한 곳. 댓글들도 뜨거웠다. 이런 분이 진짜 상인이죠. 요즘 이런 마음씨 찾기 힘든데. 꼭 가보고 싶어요. 박 여사의 가게는 이제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니라 동네의 온정이 모이는 곳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가 배달을 다녀오는 길에 넘어져서 다쳤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며칠간 가게를 열지 못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나섰다. 우리가 도와드리자. 사장님이 평소에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미숙이 먼저 나섰다. 내가 가게 봐드릴게. 박 여사님 푹 쉬세요.
다른 상인들도 도왔다. 재료는 우리가 준비할게. 배달은 우리가 할게. 혼자 사는 할머니들도 찾아왔다. 우리가 뭔가 도울 일 없을까? 박 여사는 이런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후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박 여사는 그제야 깨달았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반찬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다는 것을. 남편이 없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박 여사가 다친 일을 계기로 동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 질투하던 상인들도 박 여사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맞은편 우리 집 반찬 이미숙은 큰 변화를 겪었다. 며칠간 박 여사 가게를 도와주면서 그녀의 운영 방식을 직접 봤다. 박 여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 일하는지 알게 됐다. 새벽 4시부터 나와서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만드시는구나. 이런 정성이면 맛있을 수밖에 없지. 박 여사의 레시피를 보면서도 놀랐다. 재료 하나하나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 당근은 어떻게 썰어야 식감이 좋고 양파는 언제 넣어야 단맛이 나고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만드시는구나. 이미숙은 20년간 반찬 가게를 했지만 이런 세심함은 없었다. 그냥 대충 익숙한 대로 만들어 왔을 뿐이었다. 박 여사가 회복되어 가게에 나온 첫날 이미숙은 찾아갔다. 박 여사님. 네.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했어요. 이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뒤를 캐고 질투하고. 정말 죄송해요. 박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박 여사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일하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부끄러워요. 이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년 동안 장사했으면서도 박 여사님처럼 마음을 다한 적이 없어요. 박 여사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돈벌이 생각이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동네 분들이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달라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박 여사님, 저한테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제 반찬도 더 맛있게 만들고 싶어요. 손님들한테 정말 좋은 음식 드리고 싶어요. 박 여사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다. 그럼 같이 해봐요. 서로 도우면서. 정말요? 네. 이 동네에서 같이 살아야죠. 그날부터 박 여사와 이미숙은 협력하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이미숙에게 요리 기법을 가르쳐 줬고 이미숙은 20년간의 경험을 나눠줬다. 잡채할 때 당면은 이렇게 해야 해요. 아,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장조림은 고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와, 이런 차이가 있었네요. 이미숙의 반찬 맛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손님들도 금세 알아챘다. 여기 맛이 달라졌네. 전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미숙은 정말 기뻤다. 박 여사님 덕분이에요. 이제야 진짜 요리를 배우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협력은 다른 상인들에게도 영향을 줬다. 골목 안쪽 할머니 손맛 정수진도 찾아왔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같이 해요. 박 여사는 정수진에게도 요리를 가르쳐 줬다. 그리고 서로 다른 메뉴로 협력하기로 했다. 박 여사님은 반찬 전문, 이미숙 언니는 나물 전문, 저는 국물 전문으로 해봐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제 성미산 골목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공간이 되었다. 세 가게가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박 여사님 잡채, 이미숙 언니 나물, 정수진 언니 된장찌개까지 하면 완벽한 한상이네요. 손님들도 좋아했다. 한 곳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됐으니까. 더 놀라운 건 매출이었다. 경쟁 대신 협력을 선택하니까 세 가게 모두 매출이 늘어났다. 손님들이 더 많이 와요.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박 여사의 진심이 동네 전체를 바꾼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미숙이 박 여사에게 말했다. 박 여사님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저만 생각하고 질투만 하던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만 살려고 하던 제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그날 밤 박 여사는 남편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 여보, 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당신이 보내준 선물인 것 같아. 고마워.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박 여사와 동네 상인들의 협력이 본격화된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 가게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한참을 서성이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박 여사가 반찬을 포장하던 손을 멈췄다. 놀란 표정으로 그 남성을 바라봤다. 진호야? 네, 어머니. 아들 박진호였다. 2년 만에 재회였다. 어떻게 여길? 인터넷에서 봤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반찬 가게 하신다고. 주변에 손님들이 있어서 제대로 대화할 수 없었다. 박 여사는 당황한 채로 일을 마저 했다. 잠시만. 손님들 다 보내드리고 얘기하자. 저녁 9시 가게 문을 닫은 후에야 모자는 제대로 마주 앉을 수 있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진호의 첫 마디였다. 무슨 뜻이니? 아버지 보험금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요? 나이 드신 분이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게 말이 되나요? 진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나도 죽고 싶었어. 어머니.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아빠 생각만 나고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박 여사는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에 시작했어.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아빠 생각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다른 일을 하시지 왜 하필 이런. 너도 알잖아. 내가 요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 박 여사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했다. 결혼 전 호텔에서 일했던 경험, 항공사에서 VIP 케이터링을 담당했던 시절들. 아빠랑 결혼하고 나서는 집에서만 있었잖아. 너 키우느라고. 그래도 요리학원에서 강의도 하시잖아요. 그건 한 달에 2번뿐이야.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어. 박 여사는 남편을 잃고 난 후의 공허함에 대해 설명했다. 매일매일이 너무 길었어.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슬픈 생각만 들고. 그럼 저랑 같이 살면 되죠. 너도 너만의 생활이 있잖아. 며느리도 있고. 진호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 아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 가게를 시작하고 나서 조금씩 달라졌어. 박 여사의 표정이 밝아졌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손님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런 게 다 소중했어. 특히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싶어서. 진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니 죄책감이 들었다. 어머니, 제가 더 자주 찾아뵈어야 했는데. 괜찮아. 너도 바쁜 걸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박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진호야, 나는 이제 괜찮아. 네? 이 동네 사람들이 내 가족이 됐어. 이미숙이도 있고 수진이도 있고. 그래도 가족이랑은 다르죠.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더 가족 같아. 박 여사는 동네 사람들과의 일상을 들려줬다.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고 함께 웃고 우는 이야기들. 혈연이 가족의 전부는 아니구나 싶어.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것 같아. 진호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그럼 저는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지.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저보다 여기 사람들이 더 중요하신 거 아니에요? 박 여사는 아들을 꼭 안았다. 바보야. 너는 내가 낳아서 키운 소중한 아들이야. 그게 어떻게 바뀌겠니? 다만 이제는 나도 나만의 삶이 있다는 거야. 아빠 없이도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진호는 그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괜찮아. 처음에는 나도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 이 일이 나를 살려준 거야. 박 여사는 가게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고 고맙다고 해주고. 그런 게 나에게는 큰 힘이 됐어. 진호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의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럼.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도움은 필요 없어. 다만, 네? 가끔씩 이렇게 얼굴 보러 와줘. 그걸로 충분해.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주 올게요. 그날 밤 진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어머니 정말 대단해. 왜? 혼자서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계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정말? 응. 어머니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거야. 진호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웠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혼자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며칠 후 진호는 아내와 함께 가게를 다시 찾았다. 어머니, 아내도 어머니 반찬 맛보고 싶다고 해서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도 박 여사의 변화에 놀랐다. 어머님,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그럼. 요즘 너무 바빠서 늙을 틈이 없어.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박 여사가 만든 음식을 먹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너희들한테 이런 요리 해준 적 없었지?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만들거든.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진호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어머니 정말 멋져요. 그날 이후로 진호 가족은 정기적으로 가게를 찾았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자랑했다. 저희 어머니예요. 정말 대단하시죠? 아, 박 여사님 아드님이세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야 어머니의 진가를 알았어요. 박 여사는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게 완벽해. 정든맛 반찹 가게가 문을 연 지 6개월. 이제 박정순 여사의 가게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제작진이 정식으로 촬영을 요청해왔다. 박 여사님, 이번에는 정말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PD가 정중하게 부탁했다. 시청자분들의 요청이 너무 많아서요. 전국에서 문의가 들어와요. 박 여사는 한참을 고민했다. 이제는 숨길 이유도 없었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응원해줬다. 어머니, 이제 TV도 나오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마이너스 이미숙. 박 여사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잖아요. 마이너스 정수진. 할머니, TV 나오면 우리도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동네 아이들. 결국 박 여사는 방송 출연을 승낙했다. 촬영 당일 가게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우리 박 여사님 드디어 TV 나오시네. 정말 자랑스러워. 방송 진행자가 박 여사에게 질문했다. 사장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 반찬 가게로 월 매출이 50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비결이 뭔가요? 박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비결이라고 할 만한 건 글쎄요. 요리 실력이 워낙 뛰어나시잖아요. 대한항공 VIP 케이터링 출신이시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박 여사는 가게를 둘러보며 대답했다.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요? 네. 처음에는 저도 그냥 돈을 벌려고 시작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야 하니까. 박 여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어떤 걸요? 사람들과의 연결이요. 박 여사는 동네 사람들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제 반찬 드시고 맛있다고 하실 때, 젊은 직장인이 집밥 생각난다고 하실 때,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아, 그래서 무료 배달도 하시고. 네.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외롭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진행자가 감동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결국 성공의 비결은 진심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음식에 마음을 담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마음으로 답해주시죠. 처음에는 저 혼자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족이 됐어요. 카메라가 동네 사람들을 비췄다. 이미숙, 정수진, 김철수 할아버지, 동네 아이들. 모두 박 여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월 500만 원이라는 매출은 부차적인 것이었나요? 박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저는 매출을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하루하루 정성껏 만들고 필요한 분들께 드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놀랍네요. 돈을 벌려고 시작했는데 정작 돈보다 소중한 걸 얻었어요. 박 여사가 동네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분들이 제게는 더 소중해요. 매출보다도. 그때 이미숙이 나섰다. 저희가 박 여사님께 더 많은 걸 받았어요. 어떤 걸요? 마음을 나누는 방법을 배웠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는 법도 배웠고요. 정수진도 말했다. 박 여사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정말 따뜻해졌어요.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체인점을 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이 동네, 이 사람들과 함께요. 확장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확장보다는 더 깊어지고 싶어요. 더 깊어진다는 게 이 동네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성공이에요. 촬영이 끝난 후 동네 사람들이 박 여사를 둘러쌌다. 박 여사님 정말 멋지셨어요. 우리가 다 자랑스러워요. 박 여사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1년 전만 해도 혼자서 우울해하던 내가. 그날 밤 박 여사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일을 해냈어. 처음에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지 막막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보내준 선물인 것 같아. 이 모든 만남들이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졌다. 저희 동네에도 와서 가게 내주세요. 프랜차이즈 하실 생각 없으세요? 하지만 박 여사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죄송해요. 저는 여기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몇 달 후 한 잡지에서 박 여사를 올해의 소상공인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에서 박 여사는 말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우리 동네 분들께서 받으셔야 해요. 저는 그냥 마음을 나눈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1년 후 정든맛 반찬 가게는 여전히 성미산 골목에서 영업 중이다. 매일 새벽 4시 박정순 여사는 변함없이 가게 문을 연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며 중얼거린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가게 간판 아래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정든맛 반찬 가게 마이너스 마음을 담아 만들고 사랑을 담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더 작은 글씨로 진짜 비결은 마음입니다. 돈보다 큰 걸 남기는 반찬 가게. 지금도 골목에선 밥 짓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